이번 시간에는 길 원형 패턴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4개의 모서리가 직각을 이룰 수 있도록 위에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세로는 등 길이입니다. 등 길이는 뒷목점에서 뒤 허리점까지의 인체 치수를 측정하여 적용합니다. 이는 뒤 중심선이 됩니다. 가로는 전체 품 설정입니다. 길 원형은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전체 품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 길이는 4분의 가슴둘레 플러스 2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2는 삼방신 전체를 감싸기 위한 필수 여유분입니다. 길 원형은 소매가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설계를 하기 때문에 플러스 2의 여유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소매가 없다 라고 하신다면 활동성에 필요한 여유 0.5cm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요. 그것도 아주 많이 날씬하신 분들은 그다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 업체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플러스 2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개인의 치수에 맞는 의복을 제작을 한다면 소매에 있는 의복에 꼭 필요한 여유분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진동 깊이 설정입니다. 진동 깊이는요, 소매 폭과의 연관이 좀 많은 편입니다.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진동 깊이를 설정하므로 가슴둘레가 클수록 진동 깊이가 깊어지고 진동 깊이가 깊어지면 진동둘레 길이가 커집니다. 몸판 진동둘레 기준으로 소매폭을 설정하기 때문에 가슴둘레가 크다면 소매폭도 커지게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가슴둘레와 팔둘레가 그동안은 비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패턴을 설계를 해야 한다 하면 가봉을 거쳐서 진동 깊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동 깊이는 뒷목점에서 가슴둘레 나누기 6 플러스 7만큼 내리신 후에 가로선을 그어주시면 진동 깊이 설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뒷품 설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옷을 입어보시고 품이 맞다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품이 맞다 맞지 않다의 의미의 그 뒷품입니다. 그리고 앞쪽에서는 앞품이라고 하고요. 의복의 전체 실루엣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뒷품은 뒷목점에서 뒷품 나누기 이만큼 위치를 확인을 하시고요. 세로로 선을 그어주시면 뒷품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뒷목둘레 설정입니다. 뒷목둘레는 뒷목점에서 가슴둘레 나누기 12만큼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거기에서 가슴둘레 나누기 12의 3분의 1만큼 올려주세요. 그 지점이 연목점이 됩니다. 자, 뒷목둘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둘레 기준으로 수치를 계산을 해서 설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슴둘레만으로 이 사이즈를 재게 되면 본인 그 한 개인의 목둘레보다 많이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봉이 필요하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어깨 너비 설정입니다. 어깨 너비는 뒷목점에서 어깨 너비 플러스 나누기 2 플러스 1.2만큼 위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1.2cm는 어깨 다트량에 해당합니다.
의복 원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도 있지만 길 원형은 조금의 활동량에 필요한 여유분을 포함하는 몸에 딱 맞는 원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깨의 뼈 부분에 입체감을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어깨 다트는 필요합니다. 그 분량을 1.2cm로 저는 정해놓고 쓰는데요. 어떤 책에는 1cm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책에는 가슴 둘레를 기준으로 또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슴 둘레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가슴 둘레만으로 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1.2cm 정도 사용을 했을 때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깨 너비 나누기 플러스 1.2만큼 위치를 확인하시고요. 거기에서 2cm를 내려줍니다. 그 부분이 어깨의 끝점이 됩니다. 연목점과 어깨 끝점을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깨 길이에 해당합니다. 뒷판의 어깨 길이는 앞판의 어깨 길이 설정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몇 cm인지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동둘레 선 설정입니다. 어깨 길이가 지나간 지점부터 해서 2등분을 해주고요. 2등분 한 점에서 2.5cm를 내려줍니다. 2.5cm가 내려온 지점에서부터 해서 패턴과 같이 화면과 같이 선을 연결해 주세요. 이때 이 부분이 겨드랑점이 됩니다. 그 다음 직각을 이루는 선을 긋고요. 어느 부분이 직각인지 확인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각을 이루는 선을 긋고 난 다음에 3등분을 하시고 진동둘레 선을 긋기 위한 3등분 점을 체크해 둡니다. 자, 어깨 길이를 2등분을 합니다. 그리고 뒷품을 2등분 합니다. 그 2등분 점을 각각 연결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어깨 다트의 중심선이 됩니다. 다트 길이는 어깨 길이 쪽에서 7cm입니다. 교재에 보면 6에서 7cm라고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그냥 7cm로 정했습니다. 다트량은 1.2cm였습니다. 앞서 어깨너비 설정할 때 이미 어깨너비 나누기 2 플러스 1.2라는 공식에서 다트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트 중심선을 기준으로 다트를 반을 나누어서 왼쪽으로 0.5cm, 오른쪽으로 0.6cm 해서 총 1.2cm의 다트량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뒷목둘레선과 진동둘레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목둘레선은 뒷목점에서 3분의 1 정도 직각을 유지해서 그려주시는 게 좋고요. 진동둘레는 어깨 끝점에서 직각을 유지하고 다음에 기준점들을 확인하고 커브자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커브자를 한 번의 선으로 그릴 수 있다면 기준점에서 약간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그럼 실사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뒷목둘레와 진동둘레를 그릴 때는 S모드 자를 쓰시는데요. 커버가 큰 쪽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의 커브가 큰 쪽으로 사용을 하는데 V벨에 따라 작은 쪽 커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뒷목둘레는 뒷목점에서 직각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3분의 1 정도 유지한다고 생각을 해도 패턴은 직선이고 커브자는 곡선이라서 같이 직각을 유지하는 선을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커브자와 패턴의 직선이 가장 밀접한 곳을 찾아서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진동둘레인데요. 어깨 끝점은 직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2-3cm 정도 선을 그어 주시고요. 그 다음 기준점들 확인해 주시고요. 그 기준점에 맞게끔 자를 놓아서 한 번에 선을 그을 수 있다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어깨 끝점에서 2.5cm 내려온 지점을 먼저 선을 그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조금씩 모양을 잡아서 일단 먼저 그어주시고 살짝만 올리니까 3등분 지점과 겨드랑점이 맞는 점, 최대한 같이 갈 수 있는 점을 찾아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뒷목점, 옆목점을 연결하여 뒷목둘레선 됐고요. 어깨 끝점과 겨드랑점 연결을 하여 뒤 진동둘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선, 그리고 허리둘레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길 원형 뒷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길 원형 앞판 패턴 설계해 볼게요. 세로는 등 길이, 가로전 제품 설정은 가슴둘레 나누기 4 플러스 2 뒷판 그리는 거와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앞 중심선이고요. 진동 깊이도 가슴둘레 나누기 6 플러스 7 뒷판 설정과 같습니다. 아픔 설정은 아픔 나누기 2 해서 세로선 그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앞목둘레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둘레 나누기 12만큼 그리고 가슴둘레 나누기 12 플러스 1.5만큼 이동을 하고요. 사각형이 되도록 가슴둘레 나누기 12 플러스 1.5만큼 내린 그 부분이 앞목점이 됩니다. 그리고 앞목둘레 설정을 위해 기초선을 사각형이 되도록 그어줍니다. 다음과 같이 0.5cm를 내립니다. 이 지점이 옆목점이 되고요. 아픔선에서 4cm 내려주세요. 그리고 0.5cm 내려온 지점과 아픔선에서 4cm 내려온 지점을 연결하시는데 이때 뒤에서 측정해둔 어깨 길이의 다트 분량을 제외한 길이로 설정을 하고요. 이 지점이 어깨 끝점이 되고 이 부분이 어깨 길이가 됩니다. 앞 어깨 길이와 뒤 어깨 길이가 봉제가 될 거기 때문에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뒤 어깨 길이 같은 경우에는 다트가 1.2cm 있었습니다. 다트 1.2cm는 길이로 따지자면 봉제가 되어서 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 어깨 길이는 뒤 어깨 길이에서 다트 분량 1.2cm를 제외한 길이로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둘레 설정을 위한 기준점 표시해 볼게요. 자, 어깨 길이가 지나간 지점부터 해서 3등분입니다. 그 3등분에서 다음과 같이 직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여기가 겨드랑점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직각이 되는 선을 연결하고 어디가 직각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등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가슴 다트 설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등분 합니다. 이등분 지점에서 4cm 내려주고요. 여기가 BP에 해당합니다. BP에서 옆선으로 직각을 이루는 선을 그은 다음 가슴둘레 나누기 가슴둘레 나누기 24가 가슴 다트 분량이 됩니다. 그만큼 내리신 다음에 BP로 다시 연결하여 가슴 다트를 설정해 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BP 위치를 치수를 그러니까 인치 사이즈를 적용해서 설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계산하기 편한 방법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의 특성에 맞게끔 BP를 설정을 하고자 하신다 하면 유폭과 유장을 정확하게 측정하셔서 그 유폭, 유장을 대입을 할 수 있는 패턴을 찾아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앞처진문입니다. 가슴 다트. 다트는 봉제가 되어서 없어지는 분량입니다. 다트로 인해서 이제 입체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친다면 지금 옆선의 길이가 다트 봉제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옆선 길이도 맞춰야 되고요. 또 여성의 경우 가슴에 의해서 앞 허리선이 들리게 됩니다. 그 들림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앞처진문입니다. 그래서 가슴 다트 분량만큼 앞처진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안목둘레 설정해 볼게요. 그림과 같이 선 연결해 주시고 이를 3등분 해 주시고 목둘레가 설정이 된 3분의 1 지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목둘레, 진동둘레 그려볼게요. 안목둘레는 연목점과 3분의 1 지점과 그리고 안목점을 연결하는 라인을 그으시면 되고요. 진동둘레는 어깨 끝점을 직각을 유지하고 그 다음 3등분 지점, 2등분 지점, 겨드랑점을 연결하는 선을 찾아서 그리시면 됩니다. 이때도 커브자를 대고 한 번에 그릴 수 있다면 지점을 조금 벗어나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럼 실사로 그려볼게요. 커브자는 큰 쪽을 씁니다. 연목점, 3분의 1 지점, 안목점, 세 지점이 맞는 곳을 커브자를 살살 돌려가면서 천천히 돌려가면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진동둘레요. 어깨 끝점 직각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 3분의 1 지점 그리고 2분의 1 2등분 지점 겨드랑점 모두 한꺼번에 연결되는 선. 이때 한 번에 그려진다면 한 번에 그리시는 게 가장 예쁜 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점에서 조금은 직각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앞판, 뒷판, 옆선을 연결했을 때 진동둘레가 편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목점하고 안목점 연결해서 안목둘레 됐고요. 어깨 끝점과 겨드랑점 연결해서 앞 진동둘레 되었습니다. 옆선이고요. 허리 라인입니다. 자, 허리 라인은 기초 허리 라인이 아니고 앞처진 분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새로 설정된 허리 라인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길원형 앞판 완성이 되었고요. 길원형이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